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그림 관련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손 단축키 컨트롤러인 투어박스 엘리트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데스크탑, 아이패드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요. 디지털 페인팅 이외에도 사진 보정이나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컷의 일러스트 형식의 만화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언박싱하면서 느꼈던 첫인상, 제가 세팅한 단축키 설정, 그리고 한 달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중간중간 일러스트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크레이트에서 제가 애용하는 브러쉬, 레퍼런스 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앱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간 요리조리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감상을 솔직하게 담았으니까요. 구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예전에 협업 제안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열어보면서 이유를 좀 들려드리자면, 주변에 물어봤을 때 투어박스 제품에 대한 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투어박스 없이는 나는 절대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는 적응에 실패를 해서 되판매를 했어 라는 분도 계셔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님이 한 달 사용해보고 별로면 얼마든지 반품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거 얼마나 제품력에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제안을 주실까 싶어서 덥석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간 써본 입장에서 어땠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일 걱정했던 적응은 일주일 만에 완벽 적응을 했고요. 사용감에 있어서는 손의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그림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기기입니다. 특히나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그리시는 분들은 별도의 프로크리에이트용 단축키 키보드가 없으면 애플 펜슬을 들고 아이패드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손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처음 구입했을 때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정말 많이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데스크탑에서 액정 타블렛 그리고 키보드 조합으로 더 편하게 사용하게 된 이후로는 점점 아이패드에 더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선화 작업까지만 하거나 러프 스케치 정도만 쓰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액정 타블렛을 켜서 그리기엔 좀 본격적이라서 부담스럽다, 혹은 가볍게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혹은 외부에서 그림을 그릴 일이 있을 때 이 제품 덕분에 아이패드에서도 자주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도 쭉 거실에 앉아서 끝까지 완성했답니다. 첫인상은 검은 본체 위에 반투명하게 덮개가 씌워져 있는 디자인으로 오묘하고 예쁘다, 그리고 생각보다 묵직하네, 그리고 다이얼을 돌릴 때 느껴지는 햅틱 기능이 예상외로 느낌이 좋다 였습니다. 나머지는 연결하고 사용하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 사용하기 위해서 투어박스 설정 앱을 다운받고요. 건전지를 막고 있는 비닐을 빼서 투어박스 뒷면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눌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주 쓰는 단축키는 싱글 버튼 클릭으로 설정하고, 가끔 쓰는 단축키는 더블 클릭이나 두 키를 조합해서 클릭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많이 쓰는 툴이 있으실 텐데, 저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실행 취소, 브러쉬, 지우개, 브러쉬 크기 조절이라서 중앙 위주로 이 기능을 몰아주고, 위쪽 다이얼에는 돋보기, 아래쪽에는 화면 회전, 맨 위는 퀵 메뉴로 설정해서 자주 쓰는 편집 기능인 좌우 반전, 곡선, 색조 변형, 가우시안 흐림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뒀어요. 그리고 컬러링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스포이드인데요. 원래는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할 때 애플 펜슬로 꾹 눌러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번거로운데 키 하나 누르면 바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이것도 꿀입니다. 오른쪽에는 레이어, 동작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선택 툴, 변형 툴을 넣었어요. 만약에 나는 당최 단축키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쓰시다가 불편할 때 하나씩 요건 요게 좋겠다 하면서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더보기란에 제가 저장한 단축키 설정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잘 맞으면 써주세요. 오늘 그릴 그림은 세 컷의 만화 형식 일러스트인데요. 바이올린을 켜던 주인공 소년이 타인의 등장으로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얼굴을 찌푸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컷에서는 누군지를 확인한 주인공이 환하게 웃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러프를 짠 뒤에 컷 구성과 앵글의 변화를 주어서 스케치에 들어가요. 저는 보통 일러스트를 그릴 때 키워드를 정하고 그리는데요. 이번 그림의 키워드는 가을, 노을, 연주하는 소년, 그리고 설레임입니다.
요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 물씬 들잖아요. 그래서 배경에는 가을의 노을이 지는 그런 시간대로 설정을 하고 궁금증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주인공을 본 인물이 누군지는 컷에서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했어요. 스케치를 하고 펜선을 따면서 느낀 건데 실행 취소를 하려면 화면 2번을 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축키 1번 누르는 걸로 생각보다 이 과정이 생략되니까 평소보다 시간 단축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다만 데스크탑에서는 키를 누를 때 화면에 조그맣게 뜨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조합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서 저는 첫날 적응할 때 포스트잇에 단축키 적은 거를 앞에 붙여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적응할 때는 오랜 관성 때문에 화면 위로 손이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써보다 보니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조금 헤매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완벽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터치하면서 흐름이 끊긴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집중해서 그릴 수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펜선이 끝나서 채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 대체로 레퍼런스를 보조화시키고 러프하게 가채색한 다음에 가채색 그림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에 띄워놓고 레퍼런스 보드는 별도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려요. 그래서 레퍼런스 보드화에 최적화된 앱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퓨어 레퍼런스의 줄임말인 퓨어랩이라는 앱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화질가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얻는 대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 손상 없이 PNG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안 써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는 환경 앞에 레퍼런스 보드를 띄워놓고 채색 이어갈게요. 왼쪽 버튼 눌러서 가채색한 그림에서 색을 추출한 다음에 하나씩 밑색을 이어갑니다. 전체 밑색을 깔고 클리핑 입히고 머리, 얼굴, 의상, 바이올린 등 별도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채색을 하고 밑색과 1차 그림자가 좀 잡히고 나면 레이어를 합쳐가면서 그려요. 그림이 가로 기준 5000픽셀이라 쓸 수 있는 레이어가 17개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불필요한 레이어는 빨리 합쳐가면서 밑색과 중간 보정 그리고 그림자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이얼의 햅틱 기능이 사용할 때마다 지루할 수 있는 작업에서 뭘 할까요? 손맛을 준다고 할까요? 예전에 투어박스 후기 영상을 볼 때마다 작업에 재미를 더해준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였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 경우는 1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작업 위주로 그림을 그리다가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손에서 느껴지던 화지의 감촉이나 손맛이 없어진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물론 디지털 페인팅이 공간이나 재료 관리 면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부분들도 장점이긴 합니다. 다만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가끔 재료를 다룰 때 느껴지는 그 다양한 감각이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투어박스 사용해보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보편적인 단축 키보드도 있는데 왜 굳이 이 키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필요할까? 오히려 불편하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는 좀 답을 내볼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인 형태의 키보드하고 투어박스 제품의 가장 큰 차이가 물리적인 질감의 차이에서 오는 손맛 그리고 버튼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데서 오는 직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손 근육이 그 감촉이 기억하는 대로 만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일단 감각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든든한 작업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 넘게 사용하면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앞으로의 사용감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키보드 사용해봤는데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제품이지만 투어박스 엘리트 플러스 제품의 단 하나의 단점이라면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나는 데스크탑에서 투어박스를 써보고 싶은데 이 제품은 좀 가격대가 부담돼 라고 하신다면 투어박스 네오 제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은 아직 이 제품만 있어서 차차 나중에 다른 라인업도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의 심리변화 순간을 담은 마지막 컷을 위해서 예민했던 이 표정에서 환하게 웃는 표정, 이 표정을 그리고 펜화에 맞게 이목구비의 채색을 다듬어서 후보정을 거쳐서 완성해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어박스 엘리트 플러스 제품을 한 달간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마지막까지 일러스트 영상 과정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구입을 고려 중인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거나 유용한 제품이 있다면 들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